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 귀를 스치는 희미한 소음, 시선이 흘러가는 감각.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경험으로 느껴지는지 지구상의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가 어떻게 느낌이 되는가, 이것이 인류가 수천 년간 붙잡고 씨름해온 가장 오래된 미제입니다. 붉은색을 보면 붓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 이것을 철학자들은 퀄리아 퀼리어라고 부릅니다. 뇌 스캔으로 어느 뉴런이 붉은색에 반응하는지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기 신호가 왜 붓다는 주관적인 감각으로 변환되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5년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이 문제의 어려운 문제, 하드 프라블럼 오브 컨셔스니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물음의 뿌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몸과 영혼이 서로 다른 본질을 지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 사라지지만 영혼은 그보다 높은 차원에 속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지만 어느 시대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내세우며 이 논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마음과 몸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실체이며 둘이 뇌 속 작은 기관인 송과선을 통해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새로운 의문을 낳았습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이 어떻게 물질인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9세기 들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뇌를 물리적으로 분석하면 의식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부학자들은 뇌의 각 부위를 정밀하게 지도로 만들어갔고, 신경학자들은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은 뇌의 산물이라는 시각이 주류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848년, 미국 버몬트주의 한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감독이 폭발 사고로 쇠막대기가 두개골을 관통하는 충격을 받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그보다 더 기이했습니다. 사고 이전의 게이지는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사고 이후 그는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는 증언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게이지의 사례는 인격과 의식이 뇌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뇌가 달라지면 나도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반대의 사례들도 보고되었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 이후에도 인격과 기억이 거의 온전히 보존된 환자들의 사례가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나라는 존재가 과연 뇌만으로 설명되는가 하는 의문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20세기 중반, 신경과학자 로저 스페리는 뇌의 좌우 반구를 연결하는 뇌량을 절단한 뇌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반구가 분리되었을 때 마치 한 몸 안에 두 개의 의식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관찰된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감각은 어쩌면 뇌가 만들어내는 정교한 통합의 착각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들어 fMRI 같은 뇌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 감정이나 판단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처리되는지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편도체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식의 대응관계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자들은 스스로 인정합니다. 어느 부위가 켜지는지를 안다는 것이, 그것이 왜 느낌이 되는지를 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보고되어 온 현상이 있습니다. 심정지나 임사 상태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경험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감각, 자신의 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 극도의 평화감이 그것입니다. 과학계 일부에서는 이를 뇌의 산소 부족이나 특정 신경활성 패턴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왜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토록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잠금 증후군이라 불리는 상태에 처한 환자들은 신체 전체가 마비되어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온전한 의식과 생각, 감정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보고됩니다. 뇌 활동을 측정했을 때 이들은 여전히 복잡한 사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식은 몸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뇌과학은 또 하나의 난제와 마주합니다. 바로 결함 문제, 바인딩 프라블럼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색깔, 향기, 온도, 질감은 뇌의 전혀 다른 부위에서 각각 처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통합된 지금, 이 순간으로 경험합니다. 이 분리된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의 연속적인 의식으로 합쳐지는지 신경과학은 아직 명확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정체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들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은 물리주의 혹은 슈물론입니다. 의식은 뇌의 물리적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충분히 복잡한 신경활동이 곧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지적합니다. 신경활동과 의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신경활동이 의식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반대편에는 여전히 지원론이 있습니다. 마음과 뇌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체이며 의식은 물리적 과정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내면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직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지금도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결정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이 어떻게 물질인 뇌에 작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철학계와 일부 과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가설도 있습니다. 범심론, 팬사이키즘, 의식은 복잡한 생명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의 원초적인 형태로 깃들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복잡하게 조직된 물질은 어느 수준에서든 경험을 지닐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묻습니다. 원초적인 의식 조각들이 어떻게 인간처럼 통합된 하나의 의식으로 합쳐지는가? 이 결합 문제는 범심론도 아직 풀지 못한 과제입니다.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의식이 뇌 속 세포의 미세소관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의식의 주관적 느낌을 설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신경과학자들은 뇌처럼 따뜻하고 복잡한 생물학적 환경에서 양자 효과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주의도, 이원론도, 범심론도, 양자의식 이론도 어느 하나도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뇌의 지도를 그릴 수 있고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리적 작동의 어느 지점에서 빨간색의 느낌이나 고통의 아픔이 탄생하는지 그 경계를 아직 아무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이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도구 자체가 풀려하는 수수께끼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식이 의식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는 이 역설 안에서 인류는 오늘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을 읽고 느끼는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